돼요. 자, 김명화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3입니다. 여자아이고요. 엄마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다. 엄마 없는 자리에서 심한 욕을 하고 엄마가 싫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아이와 화해하고 싶습니다. 중3 딸입니다. 중3 딸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관계, 나쁜 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좋은 관계를 기초에다 두고 뭐를 합니까? 이제 생각을 만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생각을 만들어갈 때 이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 앞에서는 잘해요. 왜? 엄마한테 혼나기 싫거든요. 그리고 엄마랑 싸우는 게 싫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참아야죠. 누가 참아요? 딸이 참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척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잘하는 척을 했는데 거기서 받았던 상처는 그러면 어디서 해소를 할까요? 결국은 엄마가 없는 곳에서 막 엄마 얘기하고 뭐 하면서 안 좋은 얘기 해가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상처를 치료하려고, 즉 힐링하려고 들거든요. 주로 친구들 만나거나 또는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안 좋았던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엄마 김명아님께서는 아이와 화해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자, 제일 먼저 아이가 왜 그럴까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왜 엄마를 싫어할까? 엄마가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백날 얘기해봐야, 엄마랑 얘기해봐야 자기 상처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불통. 말은 분명히 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뭐라 그래, 엄마가 시끄러.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한다든가 뭔가 엄마의 기준으로 자꾸 아이를 강요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국은 엄마를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김명아님이 그냥 한번 아이에게, 딸이잖아요. 딸에게 한번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당연히 이야기 안 되겠죠.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마더 테라피가 딱인데, 마더 테라피 적용을 하면은 이 아이 금방 회복하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마더 테라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마더 테라피의 기준이 마더 테라피를 왜 만들었냐 그러면 자녀 양육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엄마들이. 그래서 아들과 딸을 굉장히 심리 건강하게 양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마더 테라피 관련돼서 영상을 제가 공개해 놓은 곳이 있는데, 카페를 보게 되면 또는 유튜브를 보게 되면 영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엄마들이 진짜 관심이 없어요. 엄마들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을 키워요. 그런데 엄마들이 또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양육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데 본인들은 다 안돼요. 나는 다 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거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워가는 것, 그거를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는 거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키우기만 하죠. 훈육하면서 키우면서 교육하고. 그게 대세예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양육을 받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육권자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양육은 몸과 마음을, 심리를 한마디로 건강하게, 그래서 행복하게 양육해가는 거, 키워가는 거를 우리는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명아님은 올바른 양육법만 알면 지금 중3 딸은 어렵지 않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래서 세상의 엄마가 가장 조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더 테라피는 제일 먼저 자녀들의 양육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올바른 양육법을 엄마들 스스로들이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마더 테라피의 제1번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심리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우울증이 됐던, 뭐 틱장애가 됐던, 발달장애가 됐던, 뭐가 됐던, 이 자녀들에게 어떤 특정한 심리 문제가 발생해. 저는 심리장애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 자녀는 심리장애가 없습니다. 몰라서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심리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심리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녀 심리 문제는 엄마가 굉장히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심리 치료 방법도 엄마가
학습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엄마 스스로가 내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들과 딸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심리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또 마더 테라피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더 테라피는 바로 엄마들에 관련돼서 엄마들이 뭐를 배우냐? 자녀의 올바른 양육 방법과 그리고 자녀의 심리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치료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마더 테라피의 엄마들이 관심이 아예 없어요, 일도. 왜? 나는 그 정도는 다 하거든. 그래서 뭐를 합니까? 자녀 양육에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들면 물론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 찾아가서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교육 관련되는 거 좀 들으면서 그리고 영상 찾아보고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서 전문가들이 한 거를 그거를 배워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적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양육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엄마들은 엉뚱한 데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 생각은 전혀 고려 안 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녀들의 심리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상담사나 전문가나 무슨 치료사나 뭐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본인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또 엄마 아니면 치료 거의 어려워요. 그런데 자꾸 남한테 맡겨요. 왜? 내가 치료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나 불편하니까 누가? 전문가들한테 맡겨놓고 나는 좀 편해지려고. 그거 방법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더 테라피를 제가 만들 때 바로 이 올바른 양육법 그리고 심리 치료 결국은 자녀의 심리 치료 엄마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의 올바른 양육법은 양육은 엄마만이 할 수 있어요. 아빠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그래서 김명아 님도 한번 마더 테라피를 접하면은 매우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